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 대장입니다. 자, 오늘 매식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타이틀은 뭘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힘이 빠진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자소서 발표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면접 때 갔는데 뭐 결과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젠가 이제 결과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시간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이제 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던 것들 하시면 그 안에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첫 기사는 이거예요. 기업 고객을 잡자 은행 전용 플랫폼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자 은행들이 기업금융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쌤, 저 매식경 못 들어봤어요. 저 별로 못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식경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기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루에 하나를 꼭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좀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계속 이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제가 지겹도록 얘기했죠. 왜 규제하는지. 그걸 모르면 최근 몇십 한 4, 5일치를 몰아보시면 돼요. 최근에 올라온 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은 올해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익을 더 내면 낼수록 좋은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뭐 더 이상 뭐 이익을 내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가계 대출이 규제가 되니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가 야, 그래, 너희 은행들 좀 다시 대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 그게 아마 제가 예상하면 내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금융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이제 찾는 거죠. 왜? 개인은 대출이 지금 다 막혔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익을 낼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 왜? 정부의 규제도 있고, 이러한 규제 속에 사람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은행은 놀고 있지 않는다는 거지. 은행도 돈을 계속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다? 세일즈.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대출은 한 달 새 10조 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야? 대출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가계 대출은 굉장히 쪼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은행들은 여기서 쪼은다고 이익을 안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개인 시장은 지금 냅두는 거예요. 왜? 규제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 기업에 가서 우리가 물꼬를 트겠다.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오겠다. 그러면 은행을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보면 좋은 거예요. 제가 주말에 이제 현장 방문 관련된 거 올렸죠. 제가 지난달에 서울을 갔다 왔다가 사실 좀 늦게 올렸거든요. 요거 현장 방문 내용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현장에 다닐 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가계대출은 내가 상담을 할 때 나한테 권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업대출 쪽은 상당히 많이 지금 권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대출도 권유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 마케팅은, 은행은 지금 뭐다? 가계대출보다는 은행 그 기업대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소서나 면접을 쓸 때도 이거에 맞는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는 이러한 금융 방향을 체크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고, 여러분들 면접을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금융 이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가계대출에 대한 이슈를 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장성이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업대출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러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면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기업대출이랑 앞으로 은행들 필요한 이거에 있어서 이슈를 끄집어내서 좀 더 적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은행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객을 겨냥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금 강화하고 있대요. 자, 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겨냥해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를 계속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고객도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 자,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기업 대상 비대면 채널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나섰다. 자, 이제 신한은행 임원 면접이 나왔죠, 여러분. 임원 면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필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뭐 다른 은행들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한은행은 지금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이걸 비대면 채널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빠를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한은행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미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원 면접에 가서도 기업의 로열티를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고 뭘 했고 무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잘했고요 라는 것들은 임원 면접에서는 사실 뭐예요? 물론 이거를 어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믿지를 않겠죠. 그분들이 경력이 지금 뭐 현업에서 몇십 년이 되신 분들인데 사람을 딱 보면 딱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로얄티를 어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업용 인터넷 뱅킹과 은행이 제공하는 CMS, 인사이드 뱅크,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 특화한 모바일 기업 뱅킹 솔 비즈를 대대적으로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솔이 20대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 기업 뱅킹 앱 솔 비즈까지 이제 나오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한은행은 기업 특화 챌린저 뱅크를 표방할 만큼 기업 금융 확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임원 면접 앞둔 친구들 그리고 내년에 신한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기업 금융 확대, 이 챌린저 뱅크에 대한 이슈를 꼭 기억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9월에 ERP 사업자 1위인 도전 비존에 이렇게 723억을 투자하고 와 엄청 많이 투자했네요, 여러분. 720.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지금 배달앱도 엄청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플랫폼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모두 은행권 최초다. 그러니까 은행권 최초라서 관심을 갖기보다 신한은행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나중에 신한은행이 제가 봤을 때 플랫폼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스타벅스도요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이 만약에 스타벅스가 플랫폼 업체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 모든 걸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신한은행의 비전이라든가 목표가 금융권만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를 능가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지금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어떻게 나중에 뭐 협업을 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 문턱이 높았던 저신용 중소기업 자금 운용에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경쟁사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한은행이 하면 신한은행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친절하게 신문 기사에서 나와주고 있죠. 종합기업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은행. 자, 국민은행은 맞춤형 자금관리 서비스와 통합 제공 뭐 이렇게 되고 신한은행은 이렇게 하고 하나 우리동역.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시중은행 제가 지금 매식경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규제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 대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한 가능성이 더 크고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기업의 규모가 훨씬 더 파이가 크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신한은행 혼자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각 은행들이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좀 더 선두에 서서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은 은행이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합 기업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은행들, 자 보세요. 모든 은행들 다 그렇게 가는데 방향성, 그 세부적인 방향성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자금관리 서비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주는 거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이나 중소 대상 팩토링에 좀 더 포커스를 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피니언을 하면서 잘 이제 제가 붙여놓으라고 했잖아요. 오피니언 하는 방법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금포서 카페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본다.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짝 이런 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은 어느 은행을 가나 저는 사실 상관없다기 봐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만약에 해서 내가 이 기업을 꼭 가야 되겠다. 그럼 그 기업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어디 은행이라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성이 명확하고 각 은행들이 이렇게 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라고요. 경쟁사. 그럼 이런 것들을 오피니언 노트에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뭐 예를 끝났다. 그럼 내년 상반기를 예를 들어서 준비한다. 그럼 이게 내 노트에 붙여놓고 오답 노트,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노트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종합 기업 금융 플랫폼 구축은 은행들의 공통 과제야. 공통 과제면 방향성이 명확한 거다. 자, 지난해 법인 계좌 비대면 개설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기업 금융 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본격 드라이브가 걸렸다. 드라이브를 확 건 거예요. 올 들어선 정부의 강력한 총량 규제 가계대출 신규 영업이 중단. 제가 요건 아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대출이 는 거다. 자, 기업 고객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핵심이다. 기업도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것들이 은행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쫙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야, 이게 지금 비대면 시장이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개인 고객, 기업 고객 이렇게 나눌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눌 이유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들은 은행이라는 집단은 조직은 은행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이익을 내는데 가끔 가다가 방향성이 막힐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그런 방향성이 막힌 거고요. 수익을 내 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기업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 취업을 준비하건 어떠한 뭐 창업을 준비하건 방향성을 준비하건 간에 내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더 기업 금융에 관심을 갖고 플랫폼도 써봤을 때 기업 금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개인 금융인지 기업 금융인지 WM인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의미가 약간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자소서와 면접에서 녹이려고 한다면 약간 세부적인 직무는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하는 데는 분명히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서도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거지만 지금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매식경을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스터디에 같이 나눠보시고 다른 친구들하고 토론도 해보시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며 굉장히 스스로도 성장하는 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월요일이지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매식경 도전해보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루틴에 포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한 거 댓글에 한번 또 남겨주세요. 제가 또 얘기 안 하니까 또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뭘 공부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친구들이 뭘 했는지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